얼마나 많이 맞췄는지 한번 보자. 체크 끝나? 그래, 확인해서 조심해야 되거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데. 이건 갖고 오셔야 돼. 그러니까 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친구만 빨리 한번 아시겠죠? 특히 여기 이제 용담부터 읽어봐봐. 용 상하다부터 데이터부터.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봅시다. 말했듯이 지난 시간에 앞쪽에 있는 경제 부분 봤고 이번 시간에는 뒤쪽에 있는 법률 부분은 좀 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이 법률 관련되는 내용을 좀 잘 좀 들어둬라.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비문학에서 수능에서 법률 지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법률 지문 2번 나오고 경제 지문 1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법률하고 경제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 그전에는 이제 사회 영역에 행정이나 문화 이렇게 쉬운 거 나왔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렵게 출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네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법률 경제. 이 문과 손들어 봐봐라. 사탐으로 뭐 선택했나? 아직 안 했나? 그러니까 이게 사탐으로 선택할 때 좋은 게 바로 이제 법과 경제 같은 거야. 요즘 법과 경제 과목 있나? 있지? 그거 선택하면은 비문학이 상당히 유리해. 왜냐면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과탐 선택하는 애들은 물리가 참 좋아요. 물리 다 선택하나? 안 했나? 과탐은 어떻게 선택하나? 내가 문과여가지고 나는 그거 잘 모르겠네. 아무튼 없어도 풀 수는 있지만 있으면 더 나은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법률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 법률 지문의 특징 내가 몇 가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문을 통해서 그런 걸 확인을 해볼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수업할 때 보는 그 지문, 그게 이제 점유 개정이라는 거거든. 그 점유 개정이 재작년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왔었구나. 엄청나게 어려운 지문이야. 그거는 정말 고3 애들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정답률이 막 20%, 30%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 오늘 맛보기로 잘 들어두라고. 자, 법률 지문의 특징. 법률 지문은 복잡하게 나오는 것 같아도 이거 우리가 첫 교시부터 내가 계속 얘기를 했었어. 법률 지문은 어떤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뭐 설명하는 건가? 뭐라고? 그래, 효과지, 효과. 법적인 효과. 계약을 체결했어. 매매 계약을. 그러면은 어떤 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근데 그 의무를 이행을 안 한 거야. 채무 불이행을 한 거야. 그러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계약을 해지를 시켜버렸어. 계약을 해지하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요건이 충족됐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어떤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난다. 그런 걸 설명하는 게 법률 지문의 핵심인 거야. 근데 요거를 하나의 세트라고 한다면은 경우와 효과, 이게 짝을 이루는 게 세트라고 한다면은 법률 지문에서는 이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나온다는 거야. 여러 세트, 여러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너네가 요거를 구분하면서 읽으면은 이게 마디가 끊어지니까 훨씬 독해하기가 좋다라는 거야. 나누어서 생각하니까.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나눠가지고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라는 걸 찾으란 말이지. 그게 법률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걸 갖다가 대부분 물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지문은 융합 지문이라 그랬어. 그래서 앞에는 경제 나왔고 뒤에는 법률 나왔는데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항상 융합 지문에서는
두 개 서로 다른 영역을 이어주는 뭐가 있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야. 그 연결고리가 두 지문에 공통되는 주제야. 공통되는 주제는 뭐 있는데? 공정한 보험인 거예요. 공정한 보험. 공정한 보험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경제학적인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그래서 뭐 기대값하고 보험료하고 뭐 일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험 요율하고 사고 발생 확률하고 일치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 한 거야.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조건을 갖춰야지 공정한 보험이 되는데, 근데 이걸 갖추려면은 사고 발생 확률을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 그 사고 발생 확률은 보험 가입자는 자기의 사고 발생 확률을 어느 정도 알아. 왜? 예를 들어서 암 있잖아, 암. 암은 어떻게 하면 생긴다고? 암의 발병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 여러 가지 말해봐봐라. 가족력이야, 가족력. 가족력은 가입자는 알잖아, 그렇지? 근데 보험사는 모르는 거야. 두 번째 또 뭐 있나? 생활 습관이야. 고기 많이 먹으면 암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특히나 탄고기 있잖아, 탄고기. 그 다음에 술 계속 마시면 간암 이런 거 생길 확률 높아지는 거야. 담배 하루에 3갑씩 피우면 폐암 생길 확률 높은 거야. 생활 습관이야. 근데 그는 본인은 알지만 보험사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험사가 알아야지 사고 발생 확률을 추정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공정하게 매길 수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안 알려준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게끔 하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거지. 공정한 보험을 이루기 위해서 보험 가입자들이 안 알려주려고 하는 것, 즉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해. 그 수단이 뭔데? 고지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게끔 법적으로 강제해놓은 거예요. 의무를 매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안 지키면 뭐 한다? 처벌이 따른다라는 거지. 뭐 안 지킨다고 이렇게 철컹철컹 그러지는 않아. 근데 보험금을 못 받는다 이거지. 보험금을. 그것만큼 강력한 그런 어떤 제재가 어디 있겠나. 그래서 공정한 보험을 이루기 위한 법률적인 수단인 거예요. 이런 경제학적인 조건.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전체 글의 흐름 내가 다 얘기했어. 그럼 보니까 1문단에서 이제 배경지식 문단 나왔지? 보험이 어떤 상품인지 쭉쭉쭉 설명했고, 2문단 가니까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단이지. 경제학적인 조건.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3번 문제 풀었어. 3번 문제 이런 문제. 이게 하이라이트인 거야. 이런 문제를 너네가 잘 풀어야 되는 거야. 3점짜리 보기 문제. 가만히 생각해봐라. 너네가 국어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은 이게 지문이 3개가 나오는데 지문 3개당 최소한 3점짜리 보기 문제가 한 문제씩은 있어.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3점짜리 보기 문제를 몇 개를 맞히느냐에 따라서 너네 등급이 달라지는 거야. 3점짜리 보기 문제가 되게 보면 제일 어려워. 정답률 30%, 40%. 뭐 이렇게 쉬워도 50%야. 그런 걸 5개가 나왔는데 5개 다 맞힌다. 그럼 그건 당연히 1등급인 거야. 5개 중에 한두 개 정도 틀리면은 그래도 1등급 나올 수도 있어. 한두 개 틀려도. 근데 3개, 4개 틀려버리면은 1등급 못 받는 거야. 그래서 그런 3점짜리 보기 문제 요거 가지고 푸는 거 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경제에 관한 건 끝난 거야. 그 다음에 3문단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면은 공정한 보험을 만들기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고지 의무라고 얘기했어. 얘도 그래서 4문단도 배경지식 문단이야. 그리고 이제 5문단이 이제 하이라이트인 거지. 5문단이. 여기는 뭐 설명했나? 고지 의무의 개념, 고지 의무의 기능 이런 걸 갖다 설명을 하고, 5문단이 이제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아까 말한 이 법률 지문 이거지 이거. 그래서 고지 의무를 위배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인 효과를 여러 단계로 나눠가지고 설명하고 있어. 마지막에 6문단에서는 이 고지 의무가 가지는 어떤 긍정적인 기능, 긍정적인 역할,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나? 의의라 그러지. 고지 의무의 의의를 갖다가 마지막에 밝혔어. 이렇게 이제 끝났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이 4문단하고 5문단 이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자, 너네가 다 읽었으니까 4문단 한번 가봐라. 8쪽에 있는 4문단 가봐라. 8쪽에 있는 4문단 한번 읽어볼게.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그랬잖아.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이런 것도 아주 사소한 거지만 너네가 잘 읽어야 되는 거야.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거잖아. 청약은 누가 한다? 가입자가. 그다음에 승낙은 누가 한다? 보험사가. 그럼 보험사가 승낙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나? 거절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보험가입자는 반드시 동그라미. 이렇게 비문학 지문에서 모든, 반드시, 꼭 이런 거 나오면 잘 봐야 돼. 왜?
국어에서는 반드시 이런 게 잘 안 나와. 항상 국어는 상대적이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반드시 뭐든 언제나 꼭 이런 거 나오면은 이는 특이한 거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반드시 언제 해야 된다고? 계약 체결 전에 하는 거야. 계약 체결 전에 해야지. 체결 다 한 다음에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마음에 가책을 느껴서 제가 거짓말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러면은 이거 고지 의무 위반한 것 아니다. 한 거라는 거야. 무조건 계약 체결 전에 해야 돼. 그 다음에 뭐를 알려야 한다고?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된대. 중요한 사항이 뭐라고?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따라서 다음에는 이제 의의를, 기능을 갖다 말하고 있죠. 이제 너네가 답해봐. 고지 의무는 누가 지는 건데? 가입자가. 언제 고지 의무 해야 되는데? 계약 체결 전에. 무엇을 알려야 되는데? 중요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은 어떤 게 중요한 사항인데? 왜 그게 중요한 건데? 승낙을 결정짓거나 승낙한다더라도 보험료를 더 비싸게 매길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근거가 되는 사항들이야. 그래서 이제 고지 의무를 통해 가지고 동기상 이런 게 없으면은 사람들이 다 속인다 했잖아. 속이게 되면은 내가 얘기했었지. 건강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병 걸릴 사람들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지. 그럼 보험 상품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지. 오문단 위배 효과. 자, 요걸 이제 잘 읽어야 돼. 오문단 한번 가보자. 9쪽을 봐라. 내가 거기 굵은 글씨로 내가 표시를 해놨어. 네 경우가 나오는 거, 네 가지 경우. 자, 한번 읽어보자. 보험계약 체결 전 또는 또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어. 체결 전에 해야 되는 거야.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하려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세모쳐라. 이러한 경우에 이게 첫 번째 경우야. 어떤 경우지? 고지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야. 위배하는 경우 1번. 자,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거야. 법이 부여해 주는 거야. 계약 해지권을 누구에게 부여해 준다? 보험사에게. 이거 위배한 게 누군데? 가입자가 잘못을 한 거야.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상대방인 보험사한테 계약 해지권을 주는 거야. 이 계약 해지권은 자, 읽어보자. 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이게 이미 보험금을 줘버린 거야. 암보험에 속이고서 가입을 했는데 암이 발병이 돼서 보험금 1억을 이미 지급을 한 거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기한 내에 이것도 이제 해지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 그 기한 내에 뭐 예를 들어서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이미 보험금 준 다음에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이거를 발견을 하고서는 다시 이제 그 계약을 해지하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미 돈 줬어도 이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언제든 이거를 해지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이제 기한은 정해져 있어. 아무튼 이거는 이제 보험금을 지급했든 안 했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지를. 그 다음에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가능하다. 일방적인 의사표시 동그라미 쳐라. 그러니까 너네가 비문학 공부를 할 때 그냥 문제 풀고 뭐 독해 전략 이런 것만 찾아서는 안 되는 게 내용도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거야. 여기 보면은 의사표시, 일방적인 의사표시라는 말이 나오잖아. 의사표시라는 이게 법률 용어야. 법률 용어. 아주 중요한 법률 용어야. 이런 어떤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런 사람의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해요. 법률 행위. 그래서 법률 행위라는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의사표시라는 이런 개념들, 이게 계속 나와. 계속. 그 뒤에 이제 기출문제, 법률 문제 풀어보면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법률 행위는 첫 번째,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 이 두 가지를 갖춘 게 이제 법률 행위거든. 법률 행위. 근데 이 법률 행위를 보면은 한 사람의 의사표시, 1인의 의사표시만 있어도 효과가 발생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두 명의 의사표시가 뭐 해야지? 합치돼야지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있는 거야. 두 명의 의사표시가 합치돼야지만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률 행위가 두 글자가 뭔데? 계약이야. 계약은 지금까지 수능에만, 모의고사 말고 수능에만 한 4번 나왔어. 4번.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는.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은
두 명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게 두 개가 합치가 돼야 되는 거야. 그에 반해서 자기 혼자서도 의사표시 했는데 효과가 발생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럴까? 응? 유산? 유산이 뭐지? 증여. 오, 그러니까 증여라는 법률 행위가 있고 유언이라는 법률 행위가 있거든. 증여는 계약의 일종이야. 그래서 이거는 의사표시가 두 개가 있어야 돼. 준다는 사람의 의사표시, 받겠다는 사람의 의사표시 두 개가 합치가 돼야지 이 증여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유언은 안 그래. 유언은 자기가 죽으면서 의사표시하면은 아들이 나 받겠어요. 나는 안 받겠어. 아무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이런 거를 무슨 행위라고 부르나? 이런 거는 두 사람의 의사표시 합친 이런 걸 계약이라 그래. 혼자서도 의사표시 해가지고 효과 발생시 이런 거를 단독행위라고 해요. 단독행위. 상대방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보험사의 해지는 계약 해지는 계약이래 아니면은 단독행위래. 단독행위인 거야. 이거 막강한 권한인 거야. 계약을 할 때 두 사람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가지고 계약이 체결됐잖아. 계약을 해지할 때 해지하는 방법 뭘까? 원칙적인 방법. 역시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가 돼야 돼. 이제 그만 계약을 해지하자. 계약을 종료하자. 두 사람이 합치가 돼야지만 계약이 종료가 되지. 누구 하나는 계약 그만했으면 좋겠다. 해지하자. 근데 나는 하기 싫어 계속 할래. 이래버리면 절대 그 계약을 깰 수가 없어요. 계약은 한번 맺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동시에 합치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지금 이 계약 해지권 부여한 거 이거는 일방적인 거예요. 정말 막강한 권리를 준 거야. 가입자가 나 계약 계속 유지할 거야. 나한테 보험금 줘. 암만 떠들어봐야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막강한 권한을 준 이유가 보험가입자가 잘못을 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래서 계약 해지권을 부여해. 자, 그래서 그런 단독행위라는 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너네가 생각을 해야 돼. 나중에 여기서도 법률 쪽에서, 법조 쪽에서 일할 친구들도 있을 거야. 뭐 문과생들도 그렇고 요즘은 이제 공대 가는 애들도 많이 들어가 이제 법학 전문대학원 이런 거. 그래서 자기의 전문 분야 그거 살려가지고 소송 같은 거, 특허 소송 이런 게 잘 유리하거든. 그래서 공대생들도 이제 법학 전문대학원 많이 가는데 이게 법이라는 게 그래요. 이 법이 아주 정교해. 그냥 딱딱딱딱 나눠가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자동으로 이게 나오는 게 아니야. 요건을 딱딱딱딱 규정을 해가지고 그 모든 요건이 딱 갖춰지면 그 다음 일이 벌어지고 그것도 벌어지고 나서 또 뭐가 또 갖춰지면 그 다음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는 거야. 계약 해지권. 자, 이거 봐봐라. 보험가입자가 보직 의무를 위배한 게 이게 발각이 됐어. 그러면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위배했다고 해서 그 법적인 효과가 계약이 무효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해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보험가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줄 뿐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해지권 권리야. 권리는 행사해도 되고 행사 안 해도 되는 거야. 막말로 위배했다는 사실을 알았어도 보험사가 야 가입자 너 위배했잖아. 그래도 우리가 그냥 용서해줄게. 이 계약 그냥 그대로 가자. 이러면은 계약은 유효한 거야. 해지권을 행사를 안 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거 의무가 아니야. 근데 대부분은 행사할까 안 할까? 대부분은 행사해야지. 행사해야지. 돈을 안 줄 거 아니야. 보험사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계약을 해지하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 보험금 줘야 되는 거잖아. 계약을 해지를 하면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사들은 이런 거 생기면 다 해지시켜버려. 돈을 안 주려고.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이거예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야. 이거를 권리를 행사를 한 거야. 그럼 두 번째 계약을 해지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 가보자. 해지를 하면 세모처럼 해지를 하면 이게 두 번째 단계야. 해지를 하면 이제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된대?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따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대.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한대. 그냥 해지만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계약 해지권을 부여했다고 자동으로 이게 무효가 되는 게 아니야.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게 아니고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겠다 의사표시를 하면은 그럼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려요. 무효. 계약이 이제 무효가 돼가지고 이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모든 권리 의무 있잖아. 이게 다 뭐 된다? 소멸되는 거야. 소멸이 되면서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소급표라고 해요. 소급표. 원상으로 되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보험사는 지금까지 받았던 보험료를 보험가입자한테 되돌려줘야 돼.
보험 가입자도 자기가 받은 보험금이 있으면 보험사한테 되돌려줘야 돼. 이게 원상회복 청구권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발생하는 이유가 계약이 무효가 됐기 때문인 거야. 계약이 무효가 돼서 권리 의무가 다 소멸됐기 때문에 쌍방이 모두가 다야. 쌍방이 모두가 다 지급 책임이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준 게 있으면 뭐 해야 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거야. 되돌려 달라고 할 수가 있어.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야. 그 권리가 또 생기는 거야. 새로운 권리가 생기지. 이때는 보험 가입자도 생겨. 보험 가입자도 뭐 하는 권리가 생기나? 보험료 냈던 거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네가 냈는데 지금까지 저기 무효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남아 있는 게 있으면은 달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대개 보험은 안 남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사이에 보장을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 사라져 버려. 보험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험을 안 좋아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험 처음 들어왔을 때 보험 상품 팔기가 엄청 힘들었어. 왜냐면은 뭐냐면 보험 딱 가입하고 나서 이제 10년 동안 보장을 받았어. 10년 사이에 네가 죽으면 1억을 준다 그런 거예요. 근데 10년 사이에 이제 아무 일도 안 생겼어.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보험료를 계속 냈잖아. 그럼 10년 돼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돈을 되돌려 달라고 그래. 근데 그게 되돌려 주는 게 아니거든. 왜 되돌려 주는 게 아닐까? 10년 동안 보장을 받았잖아. 보장을 받았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나? 무슨 일이 생겼으면 1억을 받을 수가 있었잖아. 근데 무슨 일이 안 생겼기 때문에 안 받은 거지. 생겼으면 받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한 거야. 아무 일이 없었으면 그럼 돈 되돌려줘야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변칙적으로 만들어진 보험이 뭐냐면은 저축성 보험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게 그게 보장성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순수한 보험이야. 보장받고 아무 일 없으면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씨 그럼 내 돈 날린 거 아니야? 날렸다고 생각해. 날린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맞춰가지고 나온 게 저축성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받으면 그 중에 일부는 보장 보험을 해가지고 계속 이거는 사라져가는 거고 일부만 남겨가지고 그거 이제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받고서는 좋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든 게 이제 저축성 보험인데 저축성 보험은 보험도 아니고 그는 저축도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연금 들고 저축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이율이.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나? 그래서 지급 책임이 둘 다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둘 다 반환 청구가 가능해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두 번째 단계야. 그 다음 가보자.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 세모치고 3번이라고 적어라. 이게 세 번째 단계인 거예요. 아까 위배를 하면은 보험사한테 이 계약 해지권이 부여된다 했잖아. 근데 세 번째 단계는 이 계약 해지권을 갖다가 행사 못하는 경우야. 언제? 보험사도 과실이 있거나 고의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몰랐던 데에 자기의 잘못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얘가 보증이 위배한 걸 알면서도 가입을 받아줬어. 혹은 충분히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지들이 태만해가지고 몰랐던 거야. 그럼 보험사도 잘못을 한 거야. 그러면 보험가입자도 위배를 했으니까 잘못을 했고 보험사도 잘못을 했으니까 이럴 때는 누구의 잘못을 더 크게 친다? 가오나. 누구의 잘못을 더 크게 친다 된다. 본문에 나왔잖아. 보험사의 잘못을 더 크게 친다 했어. 그래서 이때는 해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해지를 못하면 이 계약은 무효야? 유효야? 유효야. 그럼 보험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 거야.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한 두 번째, 잘못이 없고 아무런 고의도 없었다 하더라도 이걸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이걸 10년, 100년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간 내에 해야 돼. 기간이 경과하면은 이제 해지를 못 해요. 즉 무효가 안 되니까 보험금을 줘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세 번째 경우야. 그 다음에 가보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려운 거야. 자, 그 다음에 32번 문장 가보자.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때, 세 번째 없을 때. 이게 네 번째 경우예요. 네 번째 경우. 인과관계가 없을 때는 또 하면 는. 이 는을 잘 봐야 돼. 는. 이 는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 보조사라고? 상관관계 아니야. 상관관계는 비례 이렇게 변하는. 이 뭐지? 비교야, 비교. 비교인데 어떤 의미의 비교인가? 비슷한 거를 서로 견주는 건가? 서로 상반되는 걸 견주는 건가? 상반되는 거, 상반되는 거. 거시 경제에서는 뭐가 되고 미시 경제에서는 어떻다 이거잖아. 장기적으로는 어떤데 단기적으로는 어떻다. 는 나오면은
비교하는 비교. 그러니까 지금 인과관계가 없을 때에는 이거야. 이게 네 번째 경우야. 인과관계가 없을 때에는 그랬잖아. 즉 그 말은 앞에 뭐가 나왔다는 뜻인가? 인과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을 때는 이렇게 되고 앞부분에 설명한 거는 전부 다 뭐다?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인과관계가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해가지고 이런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만약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그때는 어떻게 된대? 그러니까 얘하고 이 2번 경우하고 4번 경우를 너네들은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얘는 고지 의무 위반과 그 다음에 그 보험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야. 그런 말은 없었지만 추론을 해야 돼. 인과관계가 없다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이 내용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된대? 말해봐봐요. 이거 뭐 들어가나? 해지는 가능해. 해지는 가능하다 했으니까 이거 이제 이거 지금 공통되는 거야. 지급 책임은 이때 없대. 없다네. 그러면은 자 봐봐요. 이게 이제 흑백 논리를 통한 추론이야. 지금 요거는 인과관계가 있을 때야. 인과관계가 있을 때는 지급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급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미 충돌이 있으면은 되돌려 달라고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 인과관계가 없을 때는 지급 책임이 없다. 있다. 그래, 있다. 지급 책임이 있다. 여기까지만 말하고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에서 이 경우에 이 네 번째 경우에 반환 청구 이미 충돌이 있으면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물었을 때 너네들은 뭐라고 답해야 돼? 반환 청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뭘 근거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되나? 이게 흑백 논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2번 경우하고 4번 경우가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을 때고 얘는 인과관계가 없을 때. 인과관계가 있을 때는 지급 책임이 없다 그랬어. 인과관계가 없을 때, 있을 때는 지급 책임이 없고 잠깐만. 인과관계가 있을 때는 지급 책임이 없는 거야. 인과관계가 없을 때는 지급 책임이 있는 거야. 대비지 대비.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는 거야. 여기서는 따라서 없기 때문에 충돌이 있으면 되돌려 달라고 할 수가 있어. 여기는 말이 없지만 흑백 논리로 여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했으니까 얘는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반환 청구가. 이게 흑백 논리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대비가 될 때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되지 않은 나머지 내용도 추론을 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물어보자. 계속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고지 의무 위반한 내용하고 보험 사고하고 인과관계 있는 거는 어떤 건데? 없는 거는 어떤 걸까? 사례를 한번 들어봐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휴일 교통사고 사망보험에 들었어요. 너네 그 나중에 보험 들어보면 알겠지만 휴일 대중교통 사망사고보험 그거는 보험금이 어마어마해요. 매달 내는 보험료는 1,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사망하면은 보험금이 10억 정도 나와요. 뭐 좋아할 일은 아니잖아요. 좋아할 일은 아닌데 왜 그럴까? 왜 보험료는 얼마 안 내는데 사고 났을 때 사망 보험금이 막 10억 이렇게 될까? 보험사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왜 그렇게 보험금이 비쌀까? 보험금이 많을까? 그만큼 사고 발생 확률이 크다 낮다? 엄청 낮은 거야. 엄청 낮기 때문에 그거 걸리는 거는 로또보다도 더 그는 힘든 일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 생각에 교통사고 뭐 많이 나가지고 뭐 기차에 치이고 뭐 버스에 치이고 죽을 것 같지만 거의 그런 일 발생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중교통인 거예요. 버스 타거나 택시 타거나 자기 자동차 타고 자가용 타고 가도 그건 많이 일어나지. 근데 대중교통에서 거의 안 해요. 보험사 그걸 알기 때문에 1,000원 보험료 받고 10억 보험금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10억 보험금 거기 해놓돼가지고 쓸데없는 보험인데도 다 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 교통 사망 상해 그 들면서 고지 의무 중에 하나가 암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찝찝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걸린 적이 있는데 걸린 적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교통사고 나서 내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나는 죽었고 가족들은 이제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암에 걸린 적 있었단 말이야. 그럼 보험사에서는 야, 너 암 걸린 적 있는데 너의 아버지가
이거 지금 속이고 이렇게 가입했어. 보험금 지급 못하겠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뭐가 없으니까? 연관성이 없는 거야. 암 걸리는 거 하고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을 그 사건하고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 거야. 그럼 인과관계 없는 걸 이유로 해가지고 보험금 지급 못하겠다. 그럼 그거는 보험사가 횡포를 부려요. 횡포. 그래서 그는 못하게 하고 대신 암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가족력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어. 그거는 인과관계가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이럴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이미 충돌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되돌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못 받는 거예요. 왜? 지급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너네가 이거 이해했지? 자, 중요한 거 이렇게 단계를 나눌 줄 알아야 돼. 단계를 유배하면은 계약 해지권이 부여가 되는데 바로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게 아니야. 그거를 행사를 해야 돼. 행사를 하면 이렇게 무효가 되고 지급 책임이 다 사라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 요거 이제 계약 해지권을 행사를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는 했지만 근데 인과관계가 없으면은 여기 지급 책임이 있다라는 거. 또 다른 경우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4가지 경우인데 이런 걸 너네가 찾아낼 줄 알아야 돼. 문제 한번 가보자. 자, 문제 봤어?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보자. 한 문제만. 너네가 가장 많이 틀렸던 5번 문제가 5번 문제가 정답률이 60%. 그나마 이제 이게 어려웠네. 자, 5번 문제, 6번 문제 두 문제만 풀어볼게. 자,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 보험사 A는 너네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A 나오면은 항상 이거를 가입자라고 생각하는데 가입자 아니야. A가 누군데? 보험사야. 보험사. 이거 혼동하는 애들 많더라고. A는 보험사고 가입자는 B야. 보험사고리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을 했어. 근데 고지 의무 위배한 것을 나중에 발견하고서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아직 지나지 않았어. 보험금 반환을 청구를 했대. 자, 1번 선지 가보자.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A가 누군데? 보험사야. 그러면은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 4번 경우 어느 경우야? 보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몇 번 경우? 3번 경우야. 3번 경우. 이 부분을 비교하면 되는 거야. A는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자, 이런 경우에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 계약을 해지를 못한다는 얘기는 계약이 유효라는 거야. 계약이 유효라면은 거기에 따른 의무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보험금 줘야 되는 거야.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의무 있어가지고 줬기 때문에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번 틀렸어. 2번 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 3번은 이제 아닌 거야. 보험사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말 틀린다. 보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은 자 봐봐라. 2번 경우야, 3번 경우야, 4번 경우야. 일단 3번 경우는 아니잖아. 과실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2번 아니면 4번인 거야. 근데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러면은 2번 선지는 요 경우예요. 요 경우이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은 보험사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을 했든 안 했든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 가능하다라는 거야. 지금까지 안 줬으면은 이제 거절할 수 있고, 줬으면은 되돌려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아니지. 계약도 해지할 수 있고, 충돌이 있으면 되돌려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2번 틀렸어요. 내 말 이해했나? 네. 3번 선지. 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거네, 그지? 이거. 그 다음에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지. 이거 계약 해지 못한다 그랬잖아. 못하면은 충돌이 있으면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못 되돌려받아. 틀렸어. 4번 B가 가입자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몇 번 경우에? 4번 경우에. 4번. 이 부분을 봐야 돼. 없다면은 보험사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자, 아까 지급 책임이 이 경우에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인과관계 없으면 있다 그랬어. 그 다음에 이미 충돌이 있으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없다. 말은 없었어. 말은 없었지만 이 경우하고 대비시켜가지고 흑백 논리로 지급 책임이 없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그랬어. 얘는 지급 책임이 있다 그랬어. 그럼 반환 청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4번 선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네. 못 되돌려 받는 거야. 5번 선지.
B가 자신의 고주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A에게 즉시 알리면은 고주의무 위반한 게 아닌가? 아니야. 즉시 알리든 천천히 알리든 이미 위반한 거야. 체결 후이기 때문에. 틀렸어. 답은 4번이지. 이 5번 문제 풀 때 이걸 이제 너네가 아예 지문을 읽을 때부터 이렇게 단계를 나눠가지고 읽었더라면은 근거 찾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4번 선지 근거가 요 경우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는 거. 그러면 지급 책임이 있다는 거. 그럼 얘하고 대비시켜가지고 그럼 여기는 못 되돌려 받겠네 라고 답을 쉽게 골라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봐봐라. 이게 어휘 문제가 너네가 어휘 문제를 좀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어휘 문제는 이제 보통 만만하게 이제 보는데 사실 어휘 문제는 좀 만만하게 봐도 돼요. 어휘는 쉽기 때문에. 이거 맞지? 이거 하면 되지? 아직 종안 쳤지? 어휘 문제는 만만하게 봐도 돼.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어휘도 너네가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어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동음이어요. 동음이어. 너네가 한자가 약하다 보니까 특히 동음이어를 잘 몰라요. 거기 6번 한번 가봐라. A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것도 정답률 60%야. 참 너네가 많이 틀려버려. 아까 5번 문제만큼이나 많이 틀린 문제야. 자, 1번 선지 A 봐봐라. 본문에서 A. 본문에서 A가 뭐지? 본문에서 A가 어디 있나? 몇 문단에 있나? 저기 7쪽에 보니까 1번 문단에 있네.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이 대비. 영어로 하면 뭔데?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는 거. 영어로 하면 뭔데? 무엇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하여 준비하다. 그런 의미. 대비. 영어로 뭔데? prepare for 있잖아. 그거야. prepare for. 근데 1번 선지를 봐봐라. 지난해 이익과 손실을 대비한. 이건 뭔데? 이익하고 손실을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걸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아까는 어디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고, 이거는 반대되는 걸 비교. 영어로 하면은 뭔데? 콘트라스트죠. 콘트라스트. 이건 뭐야? 뜻이 다른 거예요. 동음이어지. 그럼 이거 1번 틀린 거예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수고하셨습니다.